안녕하세요. 앞으로 25강에 걸쳐서 한국사 지도사 과정을 진행할 이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한국사 수업에 앞서서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한국사 지도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과정 수료 후의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한국사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사 지도사 과정은 한국사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업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과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또 현장에서 학생들과 역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수 방법에 대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 지도사 과정 수료 후에는 초, 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나 특기적성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고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의 전문 강사로의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수업이 현장체험학습 강사입니다. 현장에서 듣는 역사 이야기는 환상의 짝꿍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학습 방법을 결합시킨 것이 바로 현장체험학습입니다. 현장체험학습 강사는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사 제1강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강은 인류의 출현과 선사 문화의 발전입니다. 제1강에서는 최초의 인류부터 현생 인류의 조상까지 인류의 진화 과정을 알아보고 선사시대 중에서도 구석기, 신석기 그 사람들의 의식주를 통해서 두 시대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진화 과정부터 볼까요? 최초의 인류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직립보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쪽 원숭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직립보행을 했다고 하긴 하지만 현대인처럼 곧서 있는 자세로 걷은 건 아니고요. 구부정한 상태의 불안정한 걸음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인류, 곧게 서서 건 사람이 등장하겠죠. 곧선 사람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곧게 서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두 손이 자유롭다는 거죠. 손이 자유롭다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로워진 손으로 도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불을 사용했다고도 하고요. 언어를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불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추위로부터 나를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무서운 동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요. 뇌에 먹이는 단백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는 익혀 먹을 때 단백질의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인간들이 뇌의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는 뇌의 용량이 600cc였다면 곧선 사람 호모 에렉투스는 900cc 그리고 시체 매장 풍습이 있는 걸로 알려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같은 경우는 1500cc라고 합니다. 약 2.5배가량 증가한 거죠. 그만큼 인간들의 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류가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호모사피엔스 슬기 사람입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은 하나씩 그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인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화되어 왔고 그리고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을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선사시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지금 선사시대의 구분이라고 화면을 띄웠는데요. 선사시대 안에 들어가는 시대들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입니다. 선사시대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짓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로 문자예요. 문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의 일들을 기록을 했던 시대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자가 없던 시대, 문자 이전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했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전부 다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사시대를 정확히 4개를 묶는데요. 어떤 시대를 묶냐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까지를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선사시대 중에서도 구석기와
신석기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먼저 보시면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지도의 빨간 점들이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 유적지들을 보면은 그 유적지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유적지들이 전부 다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주로 동굴에 있다는 겁니다. 동굴에 있는 이유는 그 구석기 시대가 갖고 있는 기후적인 특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석기는 빙하기입니다. 꽁꽁원, 추위에 떨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집을 아예 짓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임시 천막과 같은 집을 지었는데 우린 그런 집을 막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추운 시기에 사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일까요? 맘모스 코끼리처럼 아주 크고 털이 많은 그런 동물들일 겁니다. 그런 동물을 사냥할 때 가늘고 잘 만들어지고 정교한 세련된 도구보다는 투박하지만 간편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도구를 우리는 뗀석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뗀석기의 대표적인 모델은 주먹도끼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을 하거나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물고기를 잡으면서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인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개입니다. 주먹도끼를 보시면은 밑이 매끈하지요?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 만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 매끈한 부분을 손으로 잡고 뾰족한 부분으로 팍 찍으면 집게가 되는 거고요. 그 양쪽에 뾰족한 날카롭게 잘 다져진 날로 고기를 썰으면 자르개가 되는 겁니다. 현대로 치면은 맥가이버 칼인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맥가이버 칼 주먹도끼였고요. 순배찌르개는 보시는 게 아니고 결합된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얘가 순배이면 긴 나무 장대를 같이 연결해서 쓰는 연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신석기를 볼 겁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유적지가 발굴된 지도를 먼저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위치들을 자세히 보면 주로 바닷가나 강가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는 빙하기를 지나서 간빙기 시대에 등장한 시기인데요.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좀 더 구하기 쉬운 바닷가나 강가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구분짓는 가장 큰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농경과 목축의 시작입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정말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구석기랑 신석기를 믹스해서 볼까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신석기에 구석기 시대처럼 동굴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동굴에서 일어나서 산 타고 내려와서, 동굴은 대부분 산 중턱에 있지 않습니까? 산을 타고 내려와서 씨를 뿌리고 다시 밤이 되면 동굴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동안에 농사 짓는 시간 다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는 신석기 시대 때는 농사를 짓는 옆에 자기가 살 집을 만드는 거죠. 움푹 파서 만든 집, 움집을 짓는 겁니다. 움집의 움은 구덩이 움자예요. 한자로 구덩이를 판 집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구석기 시대 때는 가늘고 정교한 도구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신석기 시대 때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온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살고 있는 동물도 바뀌거든요. 맘모스 코끼리처럼 털이 많고 덩치가 큰 동물보다는 사슴, 토끼와 같이 작고 날렵한 동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주먹토끼라던가 순배찌르개만으로 그런 토끼와 같은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활과 화살 같은 조금 더 잘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잘 다듬어진 돌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신석기 시인들이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간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석기는 툭 떼어서 만든 석기, 뗀석기, 신석기는 갈아서 만든 석기,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신석기 시인들이 살았던 집입니다. 움집, 구덩이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진으로 언뜻 보면은 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지만 신석기인들의 움집은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꽃갈콘 같아요. 과자 중에서. 꽃갈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 안을 들어가서 보면은 구덩이 파여 있는 곳 가운데에 화덕을 핀 화덕자리가 있고 그 바깥 사이드로는 기둥을 박아 놓은 기둥자리 또는 토기등을 박아 놓은 구덩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갓돌과 갈판은 현대로 치면 믹서의 조상쯤 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가락바퀴, 뼈바늘과 바늘통을 보겠습니다. 가락바퀴는 실을 잡는 도구입니다. 섬유를 잘게 쪼개서 걔네들을 꼬아서 조금 더 질긴 실을 만든 게 좋겠죠. 그래서 가락바퀴가 일종의 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밑에 가락바퀴를 달고 섬유를 돌아서 얘를 요래 하면 얘가 회전을 하겠죠. 회전을 하면서 그 섬유가 꼬이면서 좀 질긴 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실을 옆에 있는 뼈바늘에 꼽고 그래서 만들어서 무엇을 할까요? 옷을 만들거나 그물을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보고 우리는 신석기인들이 의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제가 그물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뼈바늘을 이용해서 만든 그물,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제대로 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가볍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섬유질로 만든 그런 실들을 아무리 질기게 만들었다 한들 가벼운데 물 위에 휙 던지면 동동 뜨지 않겠습니까? 가라앉힐 도구가 필요합니다. 무겁고 작은 돌, 그물추가 필요한 거지요. 사진 옆쪽에 보시면 그물추의 사진들이 있는데 그물추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위와 아래에 온폭 홈이 파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에 묶여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물추 위에 있는 낚싯바늘은 돌과 뼈 그리고 끈을 이용해서 3개의 도구를 결합시킨 결합식 도구입니다. 제가 신석기 시대의 도구를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농사 도구라든가 정말 다양한 신석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토기인데요. 구석기 같은 경우는 오늘 먹을 것, 먹거리를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이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신석기 같은 경우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생산물, 그러니까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비 경제에서 이제 생산 경제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먹고 남는 것들을 보관할 그릇들도 필요하겠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들여다보면은 비가 오는 것 같은 형태의 모양 내지는 번개 무늬와 같은 형태들이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무늬를 새긴 것에는 크게 2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토기를 구울 때 야외에서 굽기 때문에 토기가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소세지를 구워주실 때 빗금을 내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째 같은 경우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구석기 시대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뜨면 햇님을 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석기가 시작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비가 필요한 날이 있는 거고 해를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항상 그럴 때 내가 원할 때 딱딱딱 맞춰주지 않죠. 염원이 생기는 겁니다. 하늘에 대한. 그래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제가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도 그런 빗살 무늬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장신구입니다. 지금 생각하지만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구석기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먹고 사는 게 나아졌을 거예요. 신석기인들은. 그러니 생활에 대한 여유가 생겼을 거고 자신들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치대거리들도 만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첫 번째 바깥의 큰 원은 목걸이일 거고요. 가운데는 팔찌나 발찌입니다. 뼈를 이용해서 저렇게 정성스럽게 만들 정도의 치대거리를 만들었는데 보통 저런 치대거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시신에서, 그러니까 신석기인들의 무덤에서 발견됩니다. 가운데에는 조개 가면이에요. 조개에다가 사람 얼굴 모양으로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만들었고요. 아마도 제사 도구라든가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돌구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돌은 보면은 그냥 콕콕콕 찍혀 있는 것 같지만 나름 눈, 코, 입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크게 2개의 주제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인류의 진화 과정을 배웠고 2번째는 선사시대 중에서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죠. 인류의 진화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시작을 해서
곧선 사람으로 불리는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은 불을 사용을 했고 언어를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었지요. 그리고 시체 매상 풍습이 있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까지 찾아봤습니다. 이제 선사시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구석기인들과 신석기인들은 도구를 만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구석기인들은 툭 떼어서 쓰는 뗀석기를, 신석기인들은 가늘고 정교하게 잘 갈아서 쓰는 간석기를 썼는데요. 뗀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주먹도끼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간석기 같은 경우는 크게 간석기로 대표될 만한 것들을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화살촉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간석기에 속하고요. 또 신석기 시대에 돌을 도구로 썼기 때문에 농사를 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구도 돌로 만들어진 농사도구를 썼을 겁니다. 돌보습, 돌갱이, 돌삽, 돌낫 등과 같이요. 그리고 남는 생산물들을 담을 수 있는 도구들도 필요합니다. 토기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토기, 빗살무늬 토기도 살펴봤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무늬 안에는 사람들의 염원과 또는 잘 깨지지 않는 기능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생활을 볼 건데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그런 생활을 했고, 신석기도 마찬가지로 구석기의 그 경제생활을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에 플러스 농경과 목축의 시작인 거죠. 농경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처럼 앞선 선진 농경을 한 건 아니고요. 원시 농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피 등과 같은 잡곡류를 주로 재배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의생활을 알 수 있는 유물도 봤습니다. 가락바퀴 봤고요. 뼈바늘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보다는 임시집인 천막과 같은 막집을 주로 지었고, 막집보다는 주로 많이 살았던 곳은 동굴이고,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동굴이 많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도 드렸고요. 신석기인들은 구석기와 반대로 정착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이 필요했습니다. 움푹 파서 만든 구덩이집, 움집을 우리가 봤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석기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외에 그런 고등 종교를 제외한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앙은 전부 다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주변에 모든 사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정령신앙인 애니미즘, 그리고 어떤 제사장이죠. 하늘과 연결된 자, 샤머니즘, 그리고 동물들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조상숭배까지 신석기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1강의 수업을 마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